안녕하십니까. 마스터TV의 관세사 BBK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주제는 HS 코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사실 뭐 수출입 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HS 코드가 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HS 코드라고 하는 것이 한번 이제 결정이 되면 어떤 이슈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실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평소 업무를 하실 때는 이렇게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규모가 좀 작거나 좀 수출하는 기업이라든지, 자, 이런 경우에는 또 수익 기업에 비해서 또 HS 코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인식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고 해서 제가 오늘은 이 HS 코드가 얼마나 전문적인 영역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HS 코드에 따라서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선 HS 코드가 얼마나 전문적인 영역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자, HS 코드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세사들은 이제 품목 분류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품목 분류를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 품목 분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깊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자, 관세사들이 이제 우리나라 품목 분류의 가장 전문가입니다. 관세사들이 왜 품목 분류의 전문가냐면, 관세사들은 이제 2차 시험에서 이 품목 분류에 대한 그 공부를 그 학습을 굉장히 깊게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뭐 관세사 2차 시험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가장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뭐 우리가 뭐 소위 말하면 지금은 보기 어렵지만 옛날에 전화번호부라는 게 있었거든요. 전화번호부 책 같은 거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을 뭐 다 암기해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악마의 과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정말 그 모든 물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품의 HS 코드를 결정하기 위한 지식들을 전부 다 배우고 암기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제 관세사 자격증을 이제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품목 분류의 전문가는 관세사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사의 전문 지식이 HS 코드를 결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품목들은 관세사의 전문 지식으로만은 분류하기가 어려운 품목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품목이냐면,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전기전자 제품이라든지 또는 뭐 화학 제품이라든지 뭐 의약 제품, 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정밀한 또 기기라든지, 자, 이런 제품들, 그리고 뭐 섬유 제품도 비교적 어려운 편이고요. 자,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품목 분류에 대한 전문 지식, 관세사가 가지고 있는 품목 분류에 대한 전문 지식만으로는 정확하게 분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관세사의 전문 지식에 더해서 그 해당 산업 분야의 전문가, 예를 들어서 뭐 전기전자 분야의 뭐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학 분야의 교수님이라든지, 그쪽에 뭐 그 전기전자나 뭐 화학 분야라든지 의학 분야 이쪽에 아주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는 뭐 박사님들이라든지 연구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자, 이런 분들의 전문적인 그 지식과 관세사의 품목 분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결합되어야지만 HS 코드라는 것을 정확하게 분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기업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품목 분류, HS 품목 분류 표현한 게 있죠. 거기서 이제 용어를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제 HS 코드 보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그 관세사와 이 해당 산업 분야의 전문가의 전문 지식이 같이 이제 결합이 돼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HS 코드를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고, 관세사 쪽에 1차적으로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필요하다면 이제 그 관세청에 정식으로 유권 해석을 신청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유권 해석이 바뀌기 전까지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관세사를 통해서 품목 분류에 대한 정식 심사를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품목 분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뭐 가장 이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세율이죠, 세율. 그죠? 예. 뭐 수입 기업들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HS 코드를 무엇으로 신고하느냐, 관세사들이 이제 수입 신고를 할 때 HS 코드를 무엇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관세율이라는 게 결정이 되는 거죠. 관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HS 코드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율이 결정이 되고,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뭐 10%로 정해져 있긴, 율은 정해져 있지만 관세율이 뭐냐에 따라서 관세가 커지면 부가세도 똑같이 따라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율은 10%로 동일하지만,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부가세액 역시 관세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HS 코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세율입니다. 그렇죠? 세율. 그래서 기업의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이제 HS 코드에 따라서 무엇이 결정되느냐라고 한다면, 이 제품의 수출입을 할 때, 제품의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갖춰야 되는 그런 각종 조건이나 요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관장하고 있는 그런 개별 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예, 전자제품이나 전기제품 같은 경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그리고 화학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화관법, 화평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의약제품 같은 경우는 뭐 약사법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의료기기법도 있고,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사료는 또 사료관리법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자, 각종 그 수출입을 관장하기 위한 개별 법령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뭐 그 개별 법령은 뭐 수출입 말고도 뭐그 제품 자체를 관리하기 위한 법이죠. 어찌됐든 수출입과 관련된 그런 규정들도 다 그 법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을 하기 위한 조건들, 그 조건들을 갖췄는지의 여부를 세관에서 통관을 할 때 검토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췄느냐, 갖추지 못했느냐를 세관에서 검토를 하고 이상이 없어야지만 통관을 해주거든요. 통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세관에서 이 요건을, 이 개별 법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HS 코드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제 관세사가 수입 신고를 할 때 어떤 HS 코드로 하느냐에 따라서 세관에서 이 요건을, 이 개별법상의 조건을 따질 수도 있고 안 따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만큼 HS 코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는 개별 법령, 세관에서 통관할 때 검토하는 그 개별 법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건데요. FTA입니다, FTA. 자, FTA는 이제 뭐 필수죠. FTA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은 이제는 뭐, 경쟁력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FTA를 반드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FTA에서 이제 원산지를 판정할 때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는 것을 검토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HS 코드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HS 코드가 뭐냐에 따라서 이 원산지 결정 기준도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원산지 판정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HS 코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FTA 상의 원산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세 번째로는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이 HS 코드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네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제 관세 환급이 있습니다. 자, 환급. 자, 관세 환급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환급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중소 수출 기업이 중소 제조 수출 기업이 이제 관세를 환급받을 때 보통 이제 간이 환급이라고 해서 이제 정해진 수출 금액 대비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는 환급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환급액이라고 하는 것이 HS 코드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요. 얼마다. 그렇죠? 수출 금액 10,000원당 얼마의 금액을 환급해 주겠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있을 때도 다 HS 코드에 따라서 그 금액이 상이합니다. 자, 그 얘기는 내가 수출 신고할 때, 그렇죠? 관세사가 수출 신고를 할 때 HS 코드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관세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중소 수출 기업한테는 그만큼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HS 코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중소기업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개별 환급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뭐 기납증이라든지 분증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또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찌됐든 예, 관세 환급도 HS 코드에 따라서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하나 정도 더 말씀드리면 이제 원산지라는 게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FTA 원산지하고 다 다른 개념이죠. 이제 원산지 표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익 기업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원산지 표시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했다 하더라도 적정하게 표시를 했느냐,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HS 코드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정 표시 여부를 세관에서 검토를 할 때 HS 코드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또 HS 코드에 따라서 또 결정된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정말 그 수출입 과정에서 HS 코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 HS 코드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것들이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중요한 HS 코드를 무엇으로 결정하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제 얼마나 중요한 업무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최초로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라든지 초보 수출입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제품을 개발해서 HS 코드의 정확한 분류가 필요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HS 코드를 반드시 관세사의 자문과 그 해당 산업 분야의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이제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관세청의 정식 심사를 관세사를 통해서 의뢰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HS 코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